안녕하세요. 3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러시아 측의 발언에 평화협상 기대감이 후퇴하였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유망하다거나 아니면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페드가 완화적 기조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중립 기조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WTI 기준 107.82달러, 3.4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ADP 민간 고용은 45만 5천 명으로 월가 예상보다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고용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이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EIA 주간 원유 재고 건수가 344만 9천 배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올라갔잖아요. 이 재고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이 한동안은 계속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그널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7.3%라고 하는데 40년 만에 최고라고 하죠.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를 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미국의 USTR 쪽에서 중국의 무역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의견인데 중국 쪽의 몇몇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금 낮추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거든요. 한데 다시 물가를 올린다? 이건 중국 쪽을 쥐어짜서 자국의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일단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세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뜩이나 이제 러시아 쪽 때문에 이제 시장이 흔들렸고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 또 한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끝났더니 이번엔 중국이야?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적인 뉴스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 쪽의 문제로 인해서 독일의 천연가스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 조기 경보까지 발령을 했다라고 하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독일 쪽의 물가 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독일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EU의 중심국이다. EU의 중심국이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유럽은행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 쪽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 쪽의 점유율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 버는 놈은 미국이다. 그래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으로 이 에너지들을 수출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 요거 한번 봐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채권의 단기물과 장기물의 역전이 일어났죠. 근데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의견들에서 이거 경기 침체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권한 건들락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관없다는 말은 믿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시장에 안심을 주기 위함이지 우리조차도 그걸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 역전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보통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당장의 이 경제 하락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의 모습이 많이 보여줬다고. 자, 그리고 IB들도 이 올해 연말 뭐 S&P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증시 전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올라가던 것도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떨어졌다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안하고 보게 된다면 이 중에 하나 나오면 우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좋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오르자 자금 조달을 망설이는 기업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1번. 진작에 이 싼 가격에 자금 조달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뭘 할 수도 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요인으로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보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싼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사업하기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초대형 LNG선의 귀환 조선 빅3가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척에 3천억짜리가 지금 수주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포인트가 될 만한 섹터의 종목들 한번 쑥 훑어봤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내용들 하나씩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 확인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이 공부방에는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분석한 내용들도 올라가고요. 이외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이러한 내용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시장 상황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여기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꾸준하게 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공부방의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거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많이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곳저곳 들어갈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올라간 것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흐름 파악하기 좋은 뉴스들은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서의 정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도움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 텔레그램의 링크는 제 채널에 이 커뮤니티 그곳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각종 정보들부터 수급 분석 내용이나 리포트 공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이겨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도 빠지고 그저께도 빠지고 그저께도 빠지고 근데 일단 오늘 빠질 만큼 빠졌는지 반등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를 했던 24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지지를 단기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불안불안해요. 아직 완벽하게 지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불안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 보면 좋을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를 보면은 특별하게 솔직하게 볼 거 있습니까? 요거만 봅시다. 윤석열 수혜주의 이 원전이랑
수소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 얘기를 막 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산중공업만큼 이렇게 쌍으로 엮이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이 과거에 정부의 이 지원 회사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쭉쭉 올라갑니다. 더블도 되게 쉽게 나와요. 두산중공업의 덩치에서 더블 나오는 건 솔직하게 힘들 수 있으니까 더블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올라가는 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 물량 소화가 계속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수급을 보면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다시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다? 일단 외국인 쪽의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다. 여기가 진짜 골치 아파요. 기관. 도대체 언제까지 물량을 던질지 모르겠는데 아직 길어요. 요거 일단 바뀌기 전까지는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소화가 된 만큼 올라갔을 때 또 포텐이 나와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매도세가 도대체 언제 끝나줄지 요걸 우선적으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금토를 제외하고 몇몇 기관에서 슬금슬금 한 발씩 걸쳐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들은 우리가 못 보는 무언가의 시그널을 보고 이렇게 넣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중요한 지표로서 생각을 하면서 요거 참고해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막 안 줄어드는데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갑자기 매수를 계속 넣어주면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을 잘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241선만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널널하게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61선 말고 특별할 게 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건 240일 위에서 횡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61선은 안 떨어지는 게 좋다. 떨어지면 길어진다. 길어지면 마음 아프다. 그래서 지지라인 이 두 가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온다면 이제 어디를 또 뚫어줘야 될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121선은 한 번에 뚫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걸쳐서 떨어지면은 또 하락의 이 시그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손쉽게 뚫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못 뚫어주게 된다면 이건 좀 조심하시고,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11선을 보자. 11선을 보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11선이 되게 의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선이 의미 있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자, 볼린저 하단, 21선 돌파, 자, 볼린저 상단. 여기까지 이만큼 추가적으로 갈 수 있겠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지지라인 요거 두 개인데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 지지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1번으로 놓고요. 올라가게 되었을 때 121선에서 저항을 맞게 된다면 요땐 조심하자. 잘못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쉽게 올라가 준다면 일단 1차적으로 11선 보고 그 다음으로 21선까지 돌파한다면 다시금 또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는 해줬다라고 그래도 기대는 해줄 수 있으니까 많은 이 찔러줌이 나오지 않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은 지지부터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한번 싹 훑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 덕분에 제가 12,000명을 도달을 하게 된다면 그 주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나 이것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가나다 순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지도 시간도 나갈 텐데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공지 올라오는 거 하나씩 봐주셔야 되겠죠. 많은 관심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 멤버십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저께 이틀에 한 번씩 올리는데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 4% 정도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5% 이상 안 오르는 거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더 올라가 줬으면 오늘 좋겠는데 요거 이제 좀 더 오르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 말고는 뭐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맥스나 이렇게 올라갔죠. 영풍 정밀이나 뭐 덴티스나 원풍 이거 말고도 SG 글로벌이나 국도화학, 써네넬, 그리고 크레버스, 성신양회, 뭐 별의별 거 다 올라갔습니다. 뭐 ISC도 괜찮은 모습이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갔었고 이런 것들 같이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 종목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공부 안 되는 막 이상한 막 종목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이 공부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